안녕하세요. 스웨덴 사는 필릭입니다. 북유럽이나 시베리아, 캐나다, 히말라야 같은 고산지대처럼 추운 곳을 여행할 계획이신가요? 아니면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신다고요? 스웨덴처럼 극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극심한 추위를 이길 수 있을까요? 영상 통해 확인하시죠. 겨울이 긴 스웨덴은 한겨울에 마이너스 20도로 내려가는 곳도 많고요. 정말 추운 북쪽 지방은 마이너스 40도에서 마이너스 5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. 또 스웨덴 북쪽 지역에는 해가 전혀 뜨지 않는 하루 종일 저녁만 되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. 제가 있는 곳도 해가 가장 짧았던 12월 동지에는 일조량이 4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. 그렇다면 스웨덴 사람들은 이 극심한 추위와 긴 어두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? 겨울을 앞두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 스웨덴 토박이인 교수님이 스웨덴 사람들이 추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팁을 알려주셨는데요.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우선 스웨덴 속담에 그 답이 있습니다. 바로 Die finns ikke 네, 바로 나쁜 날씨는 없다. 다만 나쁜 복장만 있을 뿐이라는 말인데요. 날씨에 맞는 적절한 복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요? 일단 첫 번째, 외투가 방수, 방풍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이유는 우리 옷이 적게 되면은 거기다가 바람까지 불면 우리 체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돼요. 그래서 자린고비로 유명한 스웨덴 사람들도 기꺼이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요. 바로 기능성 의류예요. 스웨덴은 겨울뿐만이 아니라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워서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요. 그래서 북유럽을 여행할 계획이시라면 겨울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방수, 방풍이 되는 기능성 의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두 번째, 의류의 소재. 이 소재가 뭘로 돼 있는지 중요한데요. 울로 된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. 아니면 최소한 프리스 정도의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준비하셔야 합니다. 일반 목화로 된 옷과 울로 만든 옷의 차이점은 땀이나 비 때문에 옷이 젖었을 때 체온을 뺏지 않고 유지를 해줍니다. 저도 노르웨이에서 하이킹을 할 때 신발에 눈이 다 들어가서 양말이 완전히 다 젖어버렸어요. 그래도 발이 동상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울 양말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울 양말은 젖어도 체온을 유지해줘서 가장 좋다는 거. 울 양말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. 발이 젖으면은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양말은 꼭 울 양말을 준비하시고요. 다른 외투나 옷 같은 거는 울로 된 소재는 좀 비쌀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최소한 합성 섬유로 된 프리스 같은 거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로 여러 겹을 입으세요. 옷을 여러 겹을 입게 되면은 이 여러 겹 사이에 공기층이 만들어져서 더 따뜻하게 해준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북유럽은 바깥은 매우 춥지만 이 실내는 굉장히 따뜻한 경우가 많아요. 우리나라보다 단열이 훨씬 더 잘 돼 있고 난방도 아주 빵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난방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싱가포르 같이 잘 사는 동남아 국가에 가면은 밖은 정말 녹아내리듯이 더운데 실내는 에어컨이 정말 빵빵하게 돼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추울 정도인데 스웨덴은 오히려 반대예요. 스웨덴이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난방에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아끼는 것 같고 심지어 실내에서는 반팔을 입고 다니는 스웨덴 사람들을 만날 정도로 실내는 난방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옷을 너무 두껍게 입으시면 실내에서 더우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공기층을 만들기 위해 옷을 겹겹이 입는 것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더웠을 때 옷을 벗을 수 있게 얇은 옷들을 여러 겹 입는 게 중요합니다. 네 번째로는 너무 더워지는 거를 조심하세요. 너무 더워지면 땀이 나게 되고 이 땀이 날아가면서 우리의 체온을 빼앗긴답니다. 그래서 땀이 나는 거를 주의하시고요. 다섯 번째로 정말 춥고 몸에 한기가 들었을 때는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도 오늘 좀 추운 곳에 한 3시간 정도 있었더니 몸에 한기가 들어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저녁도 먹고 실내는 굉장히 따뜻함에도 계속 몸이 뭔가 으슬으슬 몸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뜨거운 샤워를 하고 나니까 지금 좀 괜찮거든요. 그리고 추위를 극복하는 6번째 방법. 몸의 말단 부위인 손, 발, 그리고 머리에 체온을 신경 쓰셔야 해요. 특히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발인데요. 따뜻한 신발을 준비하시는 게 필수입니다. 다른 부분이 모두 따뜻해도 발이 시려우면 몸 전체가 추위를 느껴요. 많은 분들이 손이나 머리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발은 그닥 신경 쓰시지 않잖아요. 따뜻한 발은 정말 중요해요. 2번 강조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비닐을
꼭 쓰세요. 북유럽 오시면은 사람들이 진짜 반 이상은 다 비닐을 쓰고 있어요. 이렇게 북유럽에서는 비닐을 사람들이 거의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맨날 쓰는 비닐을 같은 것만 쓸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비니가 3가지나 있습니다. 맘 같아서는 한 비니 한 5개 입고 싶어요. 맨날 쓰는 건데 그만큼 좀 바꿔서 쓰고 싶어서 이런 비니도 있고, 여기는 비니 값도 근데 좀 비싸고 사람들이 좀 머리가 작은 편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크기가 맞는 비닐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한 4군데인가 돌아다녀서 겨우 머리에 맞는 비닐을 찾아서 이거를 샀고, 이거는 그렇게 예쁘진 않아서 한국에서 제 머리 사이즈에 맞는 비닐을 이렇게 2가지 사왔습니다. TMI였네요. 엄청 춥고 험한 날씨 앞에서는 자만하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팁들이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사소한 거를 하나 놓침을 통해서 나는 그곳에서 여행을 즐기지 못하고 엄청난 추위에 덜덜 떨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예요. 여긴 나는 누구, 여긴 어디지? 이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꼭 이 깨알 팁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겨울 여행 즐기셨으면 합니다. 여기까지 필릭이었고요.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